나이 60을 넘기고 나서 이혼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62살에 32년간 함께한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얼마 안 있으면 손주도 볼 텐데 그냥 참고 살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60대의 삶도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혼 직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혼자 잠드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혼자 깨어나는 아침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거친 느낌이랄까요? 그 복잡한 감정을 처음엔 죄책감으로 억눌렀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편하게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가벼움은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맞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60대 이혼은 단순히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혼하고 약 1년 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더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신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 만남을 시작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잘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이나 따뜻한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60대 이후의 만남은 20대, 30대의 연애와 전혀 다릅니다. 설레임의 온도가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두려움의 종류도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폭발적인 감정의 불꽃이라면 이 나이의 만남은 오랫동안 천천히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렬하지는 않지만 그 온기가 깊고 오래갑니다. 제가 실제로 재혼 상대를 만나게 된 과정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상대방도 60대 초반에 이혼을 경험한 분이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고 첫눈에 반하는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느낌. 이것이 60대의 좋은 만남이 주는 감각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처럼 느끼는 아이도 있었고 재산 문제를 걱정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주변 시선이 부끄럽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에 걸쳐 각자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모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나마 응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꿔주었습니다. 재혼 후 생활은 또 새로운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활 습관, 음식 취향, 잠드는 시간, 청소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적응력이 아니냐 보니 사소한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둘이 합의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참으면서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결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감정의 응어리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둘 다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60대의 재혼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측면만큼이나 현실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들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쌓이는 신뢰와 이해는 젊은 시절 어떤 관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를 가집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동반자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깐 생각하게 됩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요.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후회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후회라는 단어보다는 배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재혼은 제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였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냈던 그 1년 남짓의 시간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혼 상대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태도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맞춰주고 참아주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저 자신을 얼마나 소진시켰는지를 이혼 후에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관계에서 저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침에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한동안은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낯설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인지 기분이 나쁜 것인지 자꾸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직하게 물어봤더니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조용히 있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해받으려면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60대의 관계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래 함께하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긴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은 꺼내어 말해주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달되지 않은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되고 오해는 쌓여서 벽이 됩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것이 맛있었다든지 산책하다가 본 풍경이 좋았다든지 뉴스에서 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든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알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과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긴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 배우자와의 기억, 자녀들과의 관계,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전 배우자 이야기가 나올 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그림자처럼 들이우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거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 결혼에서 겪은 일들이 지금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자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납득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재정 문제도 60대 재혼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살아오면서 형성한 자산, 생활비를 쓰는 방식, 노후에 대한 계획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낭만을 깨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미리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단단한 관계입니다. 감추고 넘어가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갈등이 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라면 어느 정도의 만성질환이나 건강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각자가 가진 건강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진짜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60대의 재혼은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동반자의 의미라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 속에 담긴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곧 위험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0대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지는 시선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가 시니어의 사랑과 재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얼마나 편협한지를 그 짧은 말 한마디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 든 사람의 감정과 욕구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자식들 곁에서 여생을 보내는 존재라는 인식이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데도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철없다거나 추하다는 시선을 받기 쉽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주변에 알렸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낯선 사람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다고 생각했던 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앞에서는 잘됐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노망이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산을 노리는 사람에게 속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척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 말들이 처음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인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그 흔들림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라는 것, 이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편안함과 신뢰가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무리 차갑고 의심스러워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시니어의 만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면 다 용서되고 사랑하면 다 맞춰질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면 그런 환상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이 나이의 관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시간만큼의 습관과 성격과 가치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남편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에서 함께 맞춰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율입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60대의 재혼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재혼 후에도 자녀들과의 관계는 계속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점점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복잡해집니다. 각자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처음에 매우 어색합니다. 서로 낯선 사이인데 갑자기 의붓 형제자매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거나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쌓이도록 두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각자의 속도대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게 지나면서 아이들끼리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였고 그래서 더 반가웠습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대의 재혼에서 신체적인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신체적인 친밀감은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필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손을 잡는 것, 안아주는 것, 가까이 있다는 느낌 자체가 주는 위안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몸 상태, 편안함의 범위, 서로가 원하는 친밀감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움 뒤에 감추면 서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솔직함 위에서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감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나이입니다. 재혼하고 나서 제 일상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후 혼자 살던 시절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고요하다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혼자 내려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때로는 평화로웠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이 무겁게 짓눌러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있고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소한 생활의 온기가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처음부터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만의 리듬을 찾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방식, 집안 온도를 맞추는 것까지 모든 것이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몇 달은 그 협의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협의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혼 초기에 저는 또 예전 습관이 나올까봐 스스로를 많이 경계했습니다. 과거의 결혼에서 제가 늘 먼저 양보하고 맞춰주는 쪽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서도 그 패턴이 반복될까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양보와 존중은 다릅니다. 양보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존중은 내 것을 지키면서 상대의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몸으로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60대 이후의 관계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 중 하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의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해온 그림 그리기를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재혼했는데 왜 각자 따로 시간을 보내냐고 의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각자가 채워온 것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젊은 시절의 관계와 가장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면 모든 시간을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로 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 다시 시작한 이 관계에서는 그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자가 충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도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의존이 아닌 선택으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시니어 재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 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인지를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는 외로움이 해소되는 순간 관계의 이유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상대 자체가 좋아서 시작한 관계는 외로움이 없어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60대의 재혼에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만남에서는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오히려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생활을 합치면 나중에 드러나는 서로의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만나고 나서 실제로 같이 살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했고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금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재혼 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는 제 자신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는 저를 계속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다 보니 내가 미처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되었고 다른 방식의 삶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린 마음이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0대의 재혼은 단순히 새 배우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이것이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대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혼자가 되거나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일찍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32년의 결혼 생활, 이혼의 아픔, 혼자였던 시간, 그리고 다시 시작한 새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해 제가 배운 것들을 이 자리에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채로 관계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 쌓인 감정,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슬픔을 충분히 처리하지 않은 채로 새 관계를 시작하면 그 감정들이 새 관계 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거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저는 이혼 후 혼자였던 그 시간을 그냥 외롭게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와 화해하고 지난 결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고 감정을 내보이는 것이 민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수십 년의 관계를 얼마나 메마르게 만들었는지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고 지적을 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60대를 넘긴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습관들은 조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과 가치관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좋아할 수 없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에서 유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어지간한 갈등을 녹여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상대의 실수를 비난이 아닌 유머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숨겨진 힘입니다. 저와 남편이 다투다가도 금방 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삶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60대 이후의 관계는 어느 시절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나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이 60대 이후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혼자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따뜻하게 채울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관계 안에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십시오. 고맙다는 말, 함께해서 좋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인색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이 관계를 당연하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 끝에서 지금의 이 따뜻함을 만났습니다. 60대 이혼과 재혼이라는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새 배우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그런 발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